좋은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5,000명 기념 강좌 하나 시작합니다. 단편 강좌로서 바스 이스트 페얼슈텐 이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와 가다머, 멋진 제목이죠, 그죠? 여기에 대하여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5,000명 기념 강좌로서 이해의 전제론적 이해의 개념, 아주 철학에서 중요하죠. 철학을 수십 년 전공한 자도 이게 뭔지, 뭔 말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로 이해와 설명 이러고, 그 이해가 정말 어떤 뜻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얘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해한 방식으로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이해의 존재론, 이해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하여 천착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다머가 어떻게 하이데거의 이해의 개념을 적용시켰는지, 이것도 세기의 강좌겠죠. 유튜브를 만든 지 1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부족한 인간의 강좌를 들어주시고 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독자가 많아지면 더 대가리를 숙이고 1차 자료를 파서 물을 길어서 물을 먹여야 되는 게 철학자의 사명인데, 부수적인 개똥 같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본주의적 논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죠? 예도는 오늘 또 달립니다. 어찌 되었건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하나도 없는 데서 외치는 것보다는,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래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는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거기서 예도는 사명을 느끼고요. 오늘 또 겸손한 자세로서, 그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1차 자료를 또 연구하고 날마다 쓰고 읽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또 책상에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완전 알거지로 6개월 동안을 외쳤고요. 6개월 전에 예도TV 계좌를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많은 분들 정말 예도의 철학을 사랑하고 예도의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존재의 소리를 들어서 예도가 가는 길에 있어서 마음껏 1차 자료에 천착하여 물을 길러 올리도록 도와주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을 다 호명하지도 못하겠고요. 정말 그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도TV에 요즘 엄청 많은 20대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지가 다 나와요, 조사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짜로 부담스럽지 않게, 그죠?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강좌를 개방하고, 그죠? 이런 1차 자료 강좌를 정말 원서에 천착해서 매일매일,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에너지를 들여야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물을 파야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존재론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그죠? 앞으로도 결코 예도,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위하여
예도 TV를 후원해 주시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많은 가난한 대학생들, 그죠? 직업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도를 꼭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1차 자료 강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명이 되기까지 2개의 채널이 예도TV를 띄웠다고 합니다. 저는 5분 뚝딱 철학사 김필영 선생님께서 예도TV를 소개한 건 직접 봤고요. 그리고 또 미래 채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댓글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분들이 3, 4명이 있었어. 벌써 댓글로. 그래서 제가 영상은 안 들어가 보고요. 그냥 2개를 나누어서 봤는데, 그냥 그 미래 채널을 이렇게 치니까 뭐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채널에서 예도 TV를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2번의 언급. 그리고 예도의 1차 자료 강좌를 사랑한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모여서 구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이러한 강좌 벌써 560, 70여 개의, 그죠? 강좌에 도달하고 있는데 벌써 곧 이제 좀 지나면 600개의 강좌가, 그죠? 모이겠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도 강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따른 철학자의 이름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1차 자료 책 이름을 들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책을 우리가 피면은 먼저 그 책을 우리가 목차부터 보잖아, 그죠?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강좌가 많아지면 그 강좌를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재생 목록을 보고 전체적으로 예도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강좌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재생 목록을 갖고 따로 강좌를 열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강좌가 많은데, 오늘도 예도는 달립니다. 이해가 뭐야, 여러분? 이해. 1차 자료 하이데거의 강좌를 따라왔던 자들은 알겠지만, 이해는 우리의 인식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는 뭐야? 이해는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이건 물론 딜타이에게서 시작된 개념이었지만 그냥 삶의 체험이 아니야, 하이데거한테서는. 하이데거는 에얼랩니스가 아니라 이해는 자인스바이제야. 뭐예요? 존재 방식이야. 이해는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의 대가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인식론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도가 지금 산책을 하고 있죠. 산책을 하면서 둘러보잖아, 그죠? 둘러보고 그 다음에 둘러보면서 지금 삶의 어떤 그러한 역동성 안에서
나무를 보고 공원에서, 그죠? 산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이 둘러본다는 게 존재론적 이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앞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는. 그러니까 선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세계 안에서의 세계 내 존재로서, 내가 지금까지 이 세계 안에 있어 왔음, 현 사실성, 지금까지 있어 왔음, 기재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나는 지금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는 뭐야? 통째로 하는 거예요. 이해는 내 존재론적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설명은 뭐냐? 설명은 이해로부터 뭔가 이해가 잘못되든지 사고가 나든지 이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목수가 망치질을 합니다. 책상을 만들고 집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면 망치는 못을 지시하죠. 못은 판자떼기를 지시하고 판자떼기는 책상을 지시해. 아니면 집을 지시하고 집은 뭘 지시해? 결국은 악천후를 지시해. 악천후는 결국 인간을 지시하는 거예요. 왜죠? 인간은 그 악천후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집을 만들었거든요. 문화적으로. 이런 식으로 목수의 망치는 이미 이 세계 안에서 도구성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맞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망치질을 하다가 이렇게 망치질을 할 때 둘러봐. 망치질을 하고 이 지시연관, 페얼바이종스 쭈잔맨항, 이 지시연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의식이 자명하지 않아요. 그냥 목수로서의 습관을 갖고 그 일에 몰두해서 이 세계 안에 빠져 있어. 세계 곁에 있음이야. 션자인 바이 데어 벨트,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미 세계 곁에 있다고. 이미 세계 곁에 있으면서 그냥 자명한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따라 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지시연관을 따라서 작업을 할 때는 의식이 자명하지 않아. 인식론이 아니야.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그래서 나의 삶의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레벤스 프락시스야. 이해가 돼요? 삶의 실천. 그런데 이 삶의 실천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 도구가 없어. 아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어. 도구가 아니면 부러졌어. 고장났어. 아니면은 뭔가 이 지시연관으로부터 뭔가가 부재한 상태야. 고장났어. 이러면 눈가리가 아니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이 없어. 그러면 못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목수는 자기 자신의 지시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맞죠? 자기 자신의 삶의 연관으로부터 벗어나. 이걸 하이데거는 엔트벨틀리흉, 탈세계화라 그래. 벗어나죠. 벗어나서 못을 찾고 못이 어떻게 생겼고 그 못이 더 적당한 게 없는지를 찾고 못으로 고정해서 봄이 되는 거야. 둘러볼 때는 의식이 자명하지 않다가 이제 못이 없어서 못을 찾아다니면서 그 못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인식론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연관으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설명이야. 이해가 돼요? 분석이야. 설명, 분석, 인식이야. 이게 뭐예요? 비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식론적 개념들, 판단이야. 이것은 이 모든 개념들은 언제나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는 이 삶의 전체 연관 안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통째로 하는 것이요, 전체로 하는 것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나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론적인 그러한 시간성으로 볼 때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지평, 나의 앞선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위에서만 나는 지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어떤 사태를 또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러니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해는 지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의 지평은 그럼 뭐가 수정해? 설명이 수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게 설명이 없이는 이해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해는 삶의 존재론에 가까이 놓여 있고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앞선 구조를 갖고 있어. 이걸 선이해라 그래. 전이해. 그러니까 앞선 이해에 근거해서만 나는 특정 사태를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매 순간 나의 이해는 나의 전이해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을 때든 음악 어떤 방식으로건 여러분들은 앞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앞서, 미리, 맞죠? 앞서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미 이해하고 있는 앞선 이해로부터 나는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는 거야. 그게 이 존재론적 기반 없는 이해는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해는 여러분들의 전이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이해가 개똥이면 어떻게 돼? 그 전이해에 맞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이해가 지평이 약하고 좁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 앞선 이해로부터 모든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언제나 이해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는 미리 앞선 지평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가는 거야. 이걸 기획투사라 그래. 이때 또 이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이해는 두 가지 지평의 결합이에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 나의 현 사실성, 나의 처해 있음, 나의 던져져 있음,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과거의 역사적 현실성, 지금까지의 역사성, 이것에 근거하여 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하는 거야. 완전한 새로운 건 없어. 이해가 돼요? 이런 점에서 이제 들레저나 이런 철학들이 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막 나간다는 느낌이 있지. 이제 여기 이래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모든 이해는 나의 이해 지평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를 닦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의 그 고승이나 어떤 목사나 수도사나 신부님들의 전이해로부터 이해가 나오는 거야. 그 전이해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승들하고 진짜 성직자는 공부하는 자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해. 이런 철학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가리를 숙이고 배우고,
여러분 봐봐. 그 전이해가 개똥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데거를 왜 이해 못해? 철학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전이해에 철학소가 없어. 그럼 전이해를 지금부터 만들어. 오케이. 만들다 보면 그게 철학소가 지평으로 형성되고 데리다를 읽든 들레즈를 읽든 리케흐를 읽든 이런 철학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읽혀지려면 칸트, 헤겔, 하이데거, 후설이 기초로 잡혀져 있어야 돼. 막스, 프로이트까지. 여러분, 그거 없이, 그 전이에 없이 그냥 바로 난 들레즈를 좋아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락강이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프로이트를 모르고 락강을 알아. 아이고, 락강을 모르고 지적을 알아. 헤겔과 관념론을 모르고 락강과 함께 그런 걸 공부하지 않고 지적을 공부한다. 속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이해는 나의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인스 바이제. 이 자인스 바이제에 기초해서만 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든 인식론적 판단과 인식론적 분석과 인식론적인 그러한 설명,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가 이해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종래의 철학은 그냥 인식론만 신경 썼지, 이런 삶의 존재론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인식론의 한계성은 분석하지 못한 거야. 이게 하이데거의 혁명이었어요. 하이데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앞선 이해, 폴 페얼슈텐트니스, 이건 물론 가다머가 하이데거는 폴 슈트룩투어라 그래요. 그런데 가다머가 비로소 진리와 방법에서 폴 페얼슈텐트니스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해. 이해가 되죠? 그래, 가다머랑 오늘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나는 언제나 이미 비본래적 이해를 갖고 있어. 언제나 나는 이 세계 안에서 이해의 지평 안에 살아가. 나는 언제나 세계 안에 던져져 있어. 그래서 나는 둘러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자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가 이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할 때 그 이해의 지평이 또다시 사건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기에가 바뀌면서, 예도가 지금 걸어가면서 나의 거기에가 바뀌고 있잖아요. 나의 장소가. 거기에가 바뀌면서 시공간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이해도 바뀌는 거예요. 나의 지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평은 세계 곁에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의 삶은 나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세계 곁에 있음이 바로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안에 있음이 이해야. 이해는 통째로 하는 거야.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 이해로부터 문제가 생긴 그 부분만 떼갖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머는 이런 하이데거의 삶의 실천으로서의 존재론적 이해의 개념을 가다머는 텍스트 이해와 역사 이해, 그리고 전통과의 대화로 갖고 갔던 거예요. 나는 나의 과거와 대화를 통하여, 나의 전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특정 텍스트를 만나면서 그 대화에서 전통의 텍스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는 나의 이해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텍스트 속으로 들어갈 때 이미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앞선 이해를 갖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이. 예도 TV. 소문을 들었든 뭐든 간에 예도 TV 하면 서양 철학을 하는 데카르트 이후에 가능하다면
근대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결하려고 하고 지적 읽기도 현대까지의 그 모든 철학들을 다루면서 가능한 한 1차 자료를 읽히게 하는, 그래서 강좌를 들으면 1차 자료를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케이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앞선 이해를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를 하나도 모르는 자도 이건 기독교 경전이다, 최소한 제목을 보고 이게 뭔지를 알고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앞선 이해를 갖고 텍스트를 읽어.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삶의 지식과 이해의 지평, 앞선 이해의 지평을 텍스트를 읽을 때 적용시켜. 그 지평이 좁은 사람은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어. 특히 철학책은 철학소에 대한 전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고 어휘 수준이 안 돼도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해. 위대한 문학 작품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돼. 그게 나는 나의 앞선 이해를 갖고 가는데 안 읽혀. 그러다 몇 년 지나서 보면 조금 읽히거든.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의 이해 지평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이해는 언제나 텍스트와 만나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수정돼. 이해가 되죠? 맞죠? 바뀌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예도 TV를 보다 보면 서양 철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바뀌어져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의 지평을 갖고 나는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해의 지평은 또 텍스트와 만나서 또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전이해는 텍스트 이해를 통하여 또 다시 바뀌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가 갑자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왔어. 그러면 텍스트를 읽어가는 게 뭐야? 지시연관에서 뭔가가 고장났을 때 그 지시연관이 멈춰지듯이 텍스트 이해가 중간에 뭐야? 멈춰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된 그 부분만 딱 떼가 분석하기 시작해. 이제 그게 설명이야. 그게 이해는 존재론적 기반이고, 이 기반 위에서만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서양 철학은 이걸 무시하고, 모더니즘은 그냥 인식론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인식론적인 분석과 설명과 판단과 이런 인식론적 개념에만 몰두해서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폐기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하이데거는 뭐야? 가다머 역시도 모든 인식론적 개념인 판단, 분석, 우어타일, 아날리틱, 그 다음에 크리틱, 비판, 에얼켄니스, 인식, 그 다음 또 뭐예요? 엑스플리카지온, 그 뭐야? 설명,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가 이해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둘러보다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인식하듯이, 얘도가 이렇게 둘러보다 산책해. 그러다가 나무에 이상한 새가 앉아있어. 그럼 그 새를 인식론적으로 분석하잖아. 고정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힌지엔, 고정해서 보면 언제나 움지엔, 둘러봄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위대한 혁명이자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다모한테 옮기면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있겠죠. 독자와 텍스트와의 관계예요. 그럴 때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전이해를 갖고 들어가. 그런데 읽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텍스트를 읽는 걸 멈춰. 그리고 문제가 생긴 단어나 구문이나 어떤 문법이나 하여튼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집중해서 분석해 들어가. 그래서 이 텍스트 전체의 연관으로부터 빠져나와.
지시연관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잠시 그것만 떼서 분석하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 하이데거한테서 뭐야? 삶의 연관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야. 떨어져서 탈세계화의 상태에서 나는 이 세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고 나서 이 문제가 설명과 분석을 통하여 인식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다시 이해의 존재론으로 돌아와서 이해의 존재론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인식론적 설명과 분석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 부분을 또 떼갖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이해를 위하여 이 세밀한 부분을 분석해서 따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텍스트 읽기로 들어가서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에 그죠? 기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언제나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만 펠슈테트, 나는 언제나 이미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거기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기획투사를 통하여 나는 나의 새로운 이해 지평을 포함시킴으로써 나의 과거의 전 이해를 끊임없이 수정해 가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이게 해석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고 그 어떤 특정한 고전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이해는 완전히 수준 높은 이해로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속물 돈밖에 모르는 자의 이해가 있겠죠, 여러분. 모든 걸 돈으로 환원시키는 자의 이해가 있어. 그에게는 언제나 이미 돈이 모든 사태에 적용되는 거야. 고전 읽기에 적용된 자들은요, 그의 이해의 지평은 또 다른 전이해를 가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고전을 만났을 때 그 전이해를 적용해서 그는 또 다른 자기의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과 분석과 같은 이러한 인식론적 개념이 없다면 이 이해는 잘못된 이해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실패하거나 오해가 일어나거나 잘못된 이해에 빠졌을 때 그 인간은 제대로 된 설명과 분석과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사태의 분석을 통하여 그의 이해의 잘못된 이해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입니다. 이해는 대화를 합시다.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사태야. 그런데 이걸 가다면 로고스라 그래.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야. 너와 나의 것을 넘어서 있어. 맞죠? 여러분들이 텍스트와 대화를 해서 진리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은 텍스트만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것도 아니야. 사실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지평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통하여 그 지평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해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맞죠? 대가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몸과 나의 전 존재론적 세계 지평과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야,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넓은 의미가 있을 줄 몰랐지. 이해는 뭐예요? 이해는 이런 거예요. 그게 대화를 통해요. 주제가 대화를 이끌어놔. 사태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대화를 스톱합니다. 그럼 이해가 멈춰지게 되죠. 이때부터 작동하는 게 뭐야?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통하여 대화 상대자를 곧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변형시키든 이해를 시켜야 그 이해의 지평이 제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설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대화 전체의 주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특정 주제의 작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은 explanation이에요. 바깥으로 떼내서 명료하게 하는 거야. explain이야. 라틴어 계열에서. 맞죠? 엑스플리카지온도 그런 뜻, 해명하는 거야. 바깥으로 떼내야 돼. 이런 거 보면 어원학이 좀 독특하죠, 그죠? 이 서구 언어가. 특정 존재론의 영역에서 바깥으로 떼내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해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하면 다시 대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또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은 이해를 잘 시키는 자는 뭐예요? 설명을 잘하는 자야. 이해가 돼요? 설명을 잘하는 자라고. 어떤 여자가 이건 가다모도 아니고 하이데코도 아닙니다. 예도의 비유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래요. 자기 나 이해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남자가 이해는 당연히 이해를 하지. 내가 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해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비유들.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그럼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이해해. 이러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야. 이해는 그 사람의 외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대상을 그 사람의 숨소리와 그 사람의 모든 취향과 미학적 취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토대까지를 이해해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해한다 그러고 딴짓을 해. 그러니 저 새끼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 나를 이해해 이 말을 할 때는 올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남자들 여기 요즘 20대 대학생들하고 30대 초반까지 예도 TV에 많이 들어있다고. 요즘 퍼센트지가 상당히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그럼 그땐 어여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understand야. 영어로는 아래에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정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설명이야. 그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 부분을 이해해. 난 그거 너 다 이해하긴 뭘 이해해. 여자가 다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 금방 듣고 철학을 이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태를 빨리 만들어서 떡이라도 처먹으려고 하다가 엿이 돼버린다고. 여러분,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삶의 실존도 이해 못하는 새끼가 대부분인데 무슨 상대의 존재론적 집행을 왜 이해하겠냐고. 그러나 최대한 낮아져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 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남을 왜 다 이해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 부분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도록 하자. 심지어는요,
그 상대방의 무의식까지도 이해해야 이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도의 경험으로서는, 인간의 삶에서요. 그걸 이해해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좋은 부분만 딱 떼갖고, 나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 상대방은 뭐라고 해서 옆차기하고 앉아있는 미친놈, 무슨 나를 네가 이해를 하냐고. 얼마나 건방진 얘기예요. 이미 하이데거와 가다머, 리케르도 텍스트 해석학으로 가지고 가면서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조금 더 기호학과 연결시켜서 텍스트의 문자와 연결하여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이야기라는 작품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런 철학자, 해석학적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존재론적 지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상대방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과, 그죠? 엄청난 마음씀,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가 현 존재의 존재는 염려라 그랬던 거예요. 마음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상대방에서 얻고 싶은 욕망만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한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 그래서 이해가 좀 잘 안 돼. 이럴 땐 뭐예요? 설명과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자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는 나의 삶의 지평과 관계되는 거, 나의 가족 관계, 나의 고향, 나의 취미, 내가 살아왔던 역사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재 방식,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우리는 상대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 이런 이해란 뭐예요? 여러분, 이해는 그냥 그래, 이해했어. 뭘 이해를 해, 지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이해인데. 그런데 또 제일 쉬운 게 이해야, 여러분. 참, 철학을 하면서, 그죠? 유익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해했어, 난 너를. 남자들 특히 그래 얘기하다가 뻥뻥 차이고 병신같이, 그렇게 당한다고요. 왜? 이해는요, 쉬운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의 질문에는 네가 나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 대가리를 숙이고 그 존재 지평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내가 너를 이해해, 이 말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 지평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틴 부버의 이 운트 두를 꼭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것도 철학책인데, 가다머가 거기에서 나와 너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죠? 나의 지평과 너의 지평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만한 태도로 지평을 융합하는 게 아니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어의 페어슈체는 옆으로 비켜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는 나의 존재 지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철학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철학은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는 이러한, 그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모든 인식적 행위들은 전부 다가
나의 존재론적 지평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네 전이해가 병들었다면, 네 무의식에 의해서 너의 의식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에 네가 하는 모든 의식적 행위들은 네 무의식이 결정한다면 네 이해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분석이 중요한 거야, 오늘날. 여기서 하이데거와 락강은요, 락강이 뭔가 엄청난 씨름을 해서 하이데거랑,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이데거와 접목 지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그 부분이. 하이데거는 어서 어렴풋하게 이 타름패가 위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 타름패의 개념이 뭔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개념, 칸트와 해결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의 균열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이데거로는 이 무의식의 정신분석학까지 나가는 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하이데거의 위대한 혁명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이해로부터 모든 걸 이해한다면 네 존재 지평으로부터 너의 사유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데리다가 니는 서구놈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 이러잖아요. 코미디지 뭐. 맞아. 그런데 나의 사명은 해체하는 거야. 이놈고 저놈고 갔다가 막 박살내고, 그죠? 재미있는 텍스트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나 이런 이해의 존재로는 또한 그 존재론을 구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존재의 균열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데리다, 들레즈, 푸꼬, 그래서 리케르랑 같은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도 요쪽하고 잘 안 맞는 거야.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야.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래서 니체의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또한 비판적 철학으로 갈 때는 뭔가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이데거의 이런 존재론적 무거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정말 존재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도TV를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끝까지, 그죠? 아껴주시고 이 인문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도 새로워지는 경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